안녕하세요. 청춘 레시피 추천 독서입니다. 여러분과의 책 이야기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을 지나는 평범한 독자입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담긴 소설보다는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인문학이나 에세이를 편안하게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가는 주제가 따로 있더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은 제목부터 깊은 울림을 주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사실 이 책을 집어들기까지 조금 망설였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 솔직함에 끌렸습니다. 서점에 들렀다가 왠지 모를 운명처럼 책 표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그 부제가 저에게 이제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자라고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쩌면 제 나이 또래라면 누구나 아니 이미 겪었을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외과 의사이자 저널리스트인 아툴 가완디가 쓴 책입니다. 2015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그 후로도 많은 분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명저입니다. 책의 전체적인 주제는 간단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의 죽음을 지켜본 저자는 의학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삶의 질과 품위를 지키는 데는 종종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책의 분위기는 무겁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그렇기에 더욱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든 분께 적합합니다. 특히 저처럼 노년을 앞두거나 보내고 계신 분,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자녀분들께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큰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첫째, 노화와 독립의 상실입니다. 책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신체 능력의 저하와 그로 인한 독립성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설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특히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자의 할아버지가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지키려 했던 모습에서는 우리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둘째,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저자는 현대의학이 죽음을 실패로 간주하면서 환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포기할 수 없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치료를 포기한다는 것이 곧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님을, 오히려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일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셋째,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사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솔직한 대화만이 진정한 평안과 좋은 마무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지, 남은 시간 동안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 이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저는 이 대목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와 가족의 대화 방식을 돌아보게 했거든요.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수없이 그려보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 병마와 싸우시다 돌아가셨을 때 친구가 느꼈던 무력감과 후회, 그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책을 그때 읽었더라면 아마 친구와 그 어머니 모두 조금 더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게 따뜻한 위로이자 날카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을 배워가는 과정이다라는 구절을 읽으며 잃어가는 것들에 대한 서글픔보다는 남은 것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책장을 덮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법을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어떤 분들께 추천하느냐고요? 저는 특히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은 고민을 시작한 모든 분께 권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의 병간호를 하고 계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준비된 오늘을 살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디자인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주제, 만약의 상황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화가 가져온 평안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삶의 끝이 두려운 막다른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여정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후회보다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작지만 강력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하며 오늘의 독서 나눔을 마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청춘의 활기를 더해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